저희가 오래간만에 오프라인 설명회를 해서 우리가 꽉 찰 줄 알았더니 조금 비네요, 그죠? 조금 빕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온라인을 선호하고 오프라인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지금 유인물 보시면, 책자 보시면 글자가 좀 작죠, 그죠?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읽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책자 설명을 미리 드리면, 평가원 분석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 저희가 한 가채점 결과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표로 쭉 나와 있는데 등급과 같은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반영 영역별 성적 대비표라고 그래서 원점수, 100분위 표준점수 이렇게 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또 우리 박수정 센터장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이 화면 내용은 저희가 UA.com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안 찍으셔도 되고요. 뭐 찍는 거예요, 본인 마음이시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6월달 모의평가는 점점 선택 과목의 점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능 초창기에는 그렇게 안 컸는데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제일 어려운 거죠. 전반적으로 난도를 평이하게 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춰야 되니까. 저것 때문에 실은 자꾸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애들이 늘었다고 치니까 의대 증원 때문에 애들이 우수한 애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자꾸 어렵게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과 7번인데요. 앞으로의 학습 계획인데, 사실은 올해 주위에서 보면 EBS 교재 변형 문제들이 많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근데 잘 안 나오죠. 이유는 EBS에서 강력하게 저작권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이 변형 문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쨌든 쉽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6월 모의평가는 어렵게 나왔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9월 문제를 좀 쉽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9월 문제가 쉬워지면 또 물수능 얘기 나오면 실제 수능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의 의도는 쉽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화면상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면 사탐론입니다. 이과 애들이 과탐을 안 하고 사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미칠 영향이 아직은 6월 모의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번에 졸업생들도 조금밖에 안 늘었고 재학생은 많이 늘었잖아요, 6월달이. 근데 비교해 보니까 졸업생들이 사탐으로 빠진 비율이 한 20%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원에서 한 20% 정도가 이제 사탐으로 빠졌는데, 실제로 보면은 아마 더 빠지겠죠. 더 빠지면 과탐에서 잘하는 애들이 사탐으로 가는 건 아니고, 과탐에서 못하는 애들이 사탐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밑에 깔아주는 애들이 적어지면 과탐 등급받기가 예년보다 좀 약간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돼 있어서, 저것이 어떤 영향을 줄 거냐는 9월까지 좀 가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면, 작년에 과탐2에 애들이 많이 대거 빠지면서 과탐2 표점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애들이 과탐으로 다시 또 몰려와서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과탐1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5번이 중요한데, 5번은 6월 모평 성적으로 이제 내가 어느 대학 갈 수 있냐를 짐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6월 달에 비해서 실제 수능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하는 아주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일단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건 펄쩍 뛸 것 같지만 펄쩍 뛰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사실은 서울에 계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차별 대우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 요번에 의대가 늘었습니다만 1913명이 지역인재로 뽑기 때문에 사실 서울 애들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올해 지역인재는요, 제가 볼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마 수능 최저만 마치면 의대도 붙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워낙 많이 들어서. 근데 문제는 지방서 올라올 애들이 지역인재로 빠져버리면 아마 실제로 서울애들은 조금 혜택은 받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능 최저가 올해 가장 관건이지 않냐. 수능 최저를, 이게 수능 최저를 좌지우지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를 지금 평가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어가 애물단지랍니다. 쉽게 하자니 1등급이 많아져서 동점자가 많아지면 의대 수능 최저 판별에 문제가 있고, 너무 어려워서 1등급이 덜 나오면 지역인재 전형 이런 거에서 애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사태가 오고, 그래서 영어 때문에 애물단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6월 모의평가부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6월부터는요, 제가 볼 땐 학원 선생님들을 의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쯤 각 학원 선생님들 연구실에서는 아마 6월달 그 모의고사 문제, 짝퉁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아마 수업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력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급 같은 것들은 사실은 추정입니다.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보면 대충 이 정도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 필름점수 만점을 보시면 이게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내려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렵구나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등급 필름점수는 아마 입시기관들의 사이트에 가면 다 나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화작하고 언매의 그 격차가 벌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고민스러운 거죠. 6월달이 됐습니다. 근데 6월달이 됐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이제 애들은 일부 탐구 과목이나 이런 거에서 선택 과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애가 있는데, 뭐 지금에 와서 바꾸려고 마음먹은 애들은 얼마나 성적이 안 나오면 바꾸겠습니까? 근데 가능하면 안 바꾸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이제 졸업생의 경우는 다릅니다. 졸업생은 지난해 했던 과목을 올해 바꿨다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해 확통했다는 애가 올해 미적으로 바꿨다가 영 안 나오면 다시 확통으로 가는, 이런 건 몰라도 생소한 과목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건 괜찮아요. 과탐하다 내가 사탐으로 가는 거, 이건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사탐의 공부의 부담이 조금 덜 하니까. 근데 가능하면 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쩔 수 없으면 바꿔야죠. 그 다음에 수학 있습니다. 역시 수학은 여전히 그 미적하고 확통의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하고 과학은 워낙 표본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냥 대충 이렇다. 이건 뭐냐면 지난해 어렵고 쉽고 지난해 거와 비교해 보는 건데, 이 표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은 요겁니다. 올해 6월달 거보다는 작년 요걸 좀 잘 가지고 계셨다가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은 올해 쉽게 나옵니다. 탐구는 거의 그 영향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한 해 어려우면 한 해가 쉽고, 한 해가 쉬우면 한 해가 어려운 양상.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탐했고요. 그 다음에 과탐 역시 올해도 투 과목 자체가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애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표준점수 대비해서 원점수를 이제 대비해 드리는 건데, 적당히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그 다음에 수학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표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아이들의 성적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실 때 중요한 것은 내 점수가 몇 점이다. 그런데 예를 들면 245, 164, 169 이런 건데, 요 점수가 넘을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넘은 거는 내가 평균보다 잘했구나. 못 넘으면 안 돼. 평균보다 못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요번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작년 성적으로 대비해 놓은 거, 요게 있습니다. 요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저거를 잘 보셔야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그 작년도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과를 보실 때,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내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확인할 때 이것이 기준점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물론 이것이 1대1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적당히 보면 이 정도 위치에 내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 내가 작년이었다면 이 대학 이과에 붙었다 떨어졌다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나와 있고 이건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제 표현 제가 일별에 놓은 곳이고요. 원래는 더 길게 우리 책자에는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발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과목별 오답면은 제가 메가스터디 걸 가져왔는데 특히 이제 이것은 아무래도 메가스터디가 온라인 현지에 많아서 제일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각 과목별로 애들이 어려워했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런 문제는 각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해설 강의를 보시는데 여러 강사 거를 동시에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똑같은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강사 거를 골고루 보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건 메가스터디 걸 가져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확통, 미적분 똑같이 이거 전부 다 주관식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킬러 문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너무나 킬러 문항이 있냐 없냐 얘기는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나냐 안 나냐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다 그렇다는 안 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킬러 문항은 내가 못 푸면 애들은 킬러 문항이죠.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근데 수능 문제가 근데 교육과정 내에서 풀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시간 내에 못 푸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은 이런 것들이 애들이 보기엔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무지하게 어려웠죠. 사실 영어는 근데 영어 강사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애들은 못 푸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책자에 없습니다. 없는데요. 한번 이번 시험으로 내가 어느 대학 정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올해 입시에서 가장 관건이 뭐냐면 올해 입시의 가장 관건은 의대 증원이 아니죠. 왜냐면 의대는 일부 애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의대 증원하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의대 증원 때문에 연고대, 공대가 뚫리고 따라 올라가는 효과는 있어서 의대가 전체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올해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모집단위 광역화라고 하는 거. 이거를 달리 말하면 무전공 선발.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공 자율 선택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시에서 가장 관건은 전공 자율 선택제가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유형 1 있고 유형 2가 있거든요. 유형 1은 뭐냐면 내가 들어가서 모든 과를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원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서범대학이나 간호대학이나 이런 거 빼고 나머지 과를 다 가는 겁니다. 이게 유형 1이고요. 유형 2는 단과대학 내에서 혹은 계열 내에서 가는 거. 근데 지금 유형 2는 지금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대 같은 경우 공학계열, 자연계열, 아니면 인문계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유형 1입니다. 유형 1은 모집 단위가 커지면서 전부 다 과를 갑니다. 예를 들면 한 대학이 항공대학교라고 하시죠. 가장 좋은 과가 무슨 과입니까? 항공대가 가장 핫한 과. 과가 많죠, 그죠? 경영도 항공 경영이 그냥 경영도 있는데 항공대학에서 가장 핫한 과는 항공운항과입니다. 뭐 하는 과예요? 비행기 조종하는 과죠. 그래서 항공대학 가는 애들이 그 과에 가려고 난리 부르습니다. 근데 이번에 항공대학이 자유전공학부를 만듭니다. 근데 자유전공학부에 들어가면 항공대학을 부전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에 들어가서 항공대학은 항공운항과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항공운항과를 안 가고 자전으로 가서 우회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소위 자유전공학부의 이번에 전공 자율 선택지의 가장 큰 좋은 점이에요. 내가 다소 낮은 그래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원래 서울대 경영대가 지역을 높고 자전이 낮았다가 지금 자전이 경영대를 추월했잖아. 이유가 뭐예요? 자전 들어가면 다 갈 수 있거든요. 컴공도 갈 수 있고 뭐 경영, 경제 다 가기 때문에 자전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 전공 자율 선택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떤 과에 굳이 가지 않아도 자전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는 성적이 높겠죠. 원래 모집 단위가 광역화가 되면 50명 뽑던 게 100명, 150명, 200명을 뽑으니까 늘어집니다. 꼬리가 늘어져서 커트라인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유형1 같은 경우, 유형1은 이제 모든 과를 다 가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어디 이제 설명해 가시면 그걸 잘 들으세요. 모집단이 광역화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올 건지를 전문가들이 설명할 거예요. 그걸 잘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따가 우리 박 센터장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수시든 정시든 이 무전공 선발, 모집단위 광역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근데 원래 모집단위 광역화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어디서 뽑는 게 원칙입니까? 수시에 뽑는 게 원칙입니까? 정시에 뽑는 게 원칙입니까? 모집단위의 광역화, 무전공입니다. 무전공은 전공 없이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해서 2학년 때 전공을 가르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정시에 뽑아야 원칙입니다. 왜냐면 수시는 학생부 종합진영 같은 게 있으니까 진로와 적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학들이 대부분 수시에서 뽑습니다. 이거는 무전공제도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지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또 애들은 안정적으로 뽑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무전공이 제일 핫합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 입시기관들에 가서 돈을 내면 알려주는 내용을 제가 맛보기만 가져옵니다. 합격진단 합격 예측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건데, 이를테면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는 몇 점 정도면 간다라는 여기서 지원 가능 점수를 보여드립니다. 모든 과를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경영경제, 문과에서 가장 핫학과인 경영경제학과를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전형별로 일반 학생, 교과 우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교과 우수는 고대 교과 우수는 내신 반영하는 거죠, 그죠? 작년에 교과 우수가 아주 우수수 뚫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애들이 워낙 쫄아가지고 못 내가지고 저도 4명 뽑는 과에 내서 4번째로 붙였는데 대단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건 지원할 수 없는 양상이 띄어 있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찍으셔도 되고 보시면 저 대학은 저 정도 수준이구나. 물론 이것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다. 근데 이제 입시기관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합격 예측, 합격 진단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뭔가 요즘 인공지능이 아니면 얘기거리가 안 되니까 이 개나 소나다 인공지능 갖다 붙이는데 저희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플러스 인간지능을 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양상이 있다. 여기 보시면 표준점수, 그러니까 국영수는 표준점수고요. 탐구는 100분이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자유전공이 있습니다. 이 거는 들어가서 모든 과를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경제 가는 것보다 자유전공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인 사태가 지금 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요강을 이제 확정 발표하면 나오는 데도 있는데, 이건 전형계획상으로 발표하는 대학만 저희가 모아놓은 것이고요. 보세요. 인원수가 모집 인원 보실래요? 우리의 국민대, 광운대. 엄청나잖아. 지금 꼬리가 늘어집니다. 지금 국민대학 같은 경우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한 방에 뽑았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아마 인원수를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년 성적보다 좀 내려갈 확률이 거의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숙명여대도 자유전공학부에서 303명을 뽑습니다. 저는 1단계 안 돼도 추가에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요즘에 여대들이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항공대학교,
아까 얘기했죠. 한국대학, 홍익대학교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대학은 원래 있던 대가 있고 새로 만든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전을 봤으니까 가장 핫한 의시한 명. 지금 우리 여기는 의대 갈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꼭 가시겠고요. 근데 의대에 자식 보내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위나 며느리를 인사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들은 낳아봐야 소용없다 그러죠. 우리 엄마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며느리의 남편을 자기 아들로 착각하는 그런 엄마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뭐 딸만 둘 있어서 아주 마음 놓고 삽니다. 엊그제 어디 갔더니 어떤 부부, 아마 친구인 것 같아요. 부부가 얘기하는데 그 한 친구의 부인이 둘째를 임신했대요. 그런 얘기, 뒤에 한 얘기 다 들리는데 그 사람이 뭐래요? 너도 한번 이제 둘째 아들 낳아봐라.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투가 너도 한번 아들 낳아봐라. 이렇게. 아들 낳으면 괴롭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 찍으셨으면 그 다음부터 볼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역인재는 사실 우리랑 관계 없습니다. 지역인재는 관계 없어요. 자, 보시면 지역인재는 뭐 이건 지방애들만 해당합니다. 지방애들은 지역인재는 아마 수능 체제만 맞추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부터 넘어갑니다. 저기 기억년 디그리를 순으로 쭉 나와요. 동국대 와야 되는 경주에 있는 거죠. 경주 캠퍼스. 부산대, 삼육대, 상지대 등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야 뭐 어마어마. 연세대, 영남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대, 원광대학이 참 모든 대학이 다 있죠. 원광대는 굉장히 좋은 대학인 것이 의치안이 다 있잖아요. 쉽지 않은데 애들이 안 가요. 저 같으면 갈 것 같은데 지방에는 안 가요. 그 다음에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최근에 중앙대학이 광명에다 병원을 줘가지고 의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지금 가천대학 같은 경우에요. 서울에다가 병원 지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했죠. 공사 중단입니다. 이번에 같은 전공의들 때문에. 근데 뭐래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뭐 내일 모레인가부터 휴진한다면서요? 해결이 안 되면. 병원 갈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운 거. 이건 이제 성적표 이해신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제 받을 건 제일 잘 볼 것은 요거 등급이나 백분위 표준 점수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옛날 거를 가져왔고 보시면 표점 백분위 등급. 백분위는 전체 수험생을 100명으로 나누어서 본 거니까 뭐 사실은 우리 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백분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표점 가지고 잘 몰라요. 표점은 문제 어렵고 쉽게 따라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일정표인데 6월달 거 벌써 지났어. 이제 남은 건 7, 8, 9, 10 4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는요. 7월 요때 7월 11일 요때에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9월 모의고사 출제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광고죠. 광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광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단 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설명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정보를 준다고 빙자해서 물건 파는 거. 저희처럼 솔직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쿠폰 다 저거 찍으셨어요? 이런 거 반드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마트에 가면 쿠폰 주는 거 꼭 받아야 되고요. 시식코너 꼭 들러야 되는 것처럼. 배고플 때 마트에 한번 들러다니면 배부릅니다. 쿠폰 어떻게 쓰느냐를 알려드려요. 오늘 단 하루예요. 찍으셨으면 다음. 이렇게 해서 제 분석은 마치겠고요. 이제 우리 박순현 센터장 나오셔서 제일 중요한 강의 잘하실 거죠? 내 말을 씹었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무튼 6월달 거 올해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수능시험 잘 보는 거. 두 번째는 전공 자율선택, 모집단위 광역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복을 나누어 드리면 수능시험에서 평소보다 5점은 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겠습니다.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UA 주민센터 대치센터 맡고 있는 박성철,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홍보를 별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간을 이렇게 넓은 공간을 잡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가 200석 정도 내외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야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아마 한 번 정도만 광고가 나가서 한 350명 내외 예약하셔가지고 요 정도 오셨고요. 저희가 일부러 이제 모의고사 지나고 나서는 일부러 광고를 안 했습니다. 예, 만약에 했었으면 조금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국민회관 정도를 빌려야지 가능한데 이 지역의 공간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대치동에서 이렇게 오손도손 진행을 하고요. 아마 정시 가채점 기간 정도에 진행할 때는 본사 쪽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넓은 공간에서 재밌는 내용 가지고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맡은 시간은 한 40분 정도 최대한 압박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거는 뭐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안을 드릴 건데, 이제 먼저 사설을 이야기 드리면, 갑자기 아까 저희 우리 이만기 부사장님이신데 저희 회사에서는 부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임진왜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뜬금없어요. 예. 그 임진왜란 전에 조선에서 일본에 통신사를 보냈어요. 다 알고 계시죠? 예. 황윤길, 김성일. 이렇게 기억나는 것도 전 신기한데 두 분이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두 분의 이야기가 달랐다면서요. 그쵸? 예, 그래서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침략을 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사람 한 명은 침략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해가지고 데뷔를 못해서 7년 동안 개고생했다. 그게 그 내용이었잖아요.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개고생 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 생각이 났다고요. 예, 그냥 거기까지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대체로 일치한데 미세한 부분에서 약간의 균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냥 제가 뭐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영상 같은 거 거의 안 갖고 왔고 설명으로만 할 계획이니까 들어보시고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보는 거였구나라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이랬고요. 지금은 이래요. 저는 UA에서는 2009년도부터 일을 했고요. 아까 보셨던 저 이만기 부사장님이랑 2005년도부터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저희 부사장님이 원장님이셨고 저는 강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뀌었고요. 일을 한 지는 꽤 오래됐고요. 아까 주로 강의한 거는 인문 논술인데 수업을 좀 여러 가지 많이 했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센터 가깝게 있고, 저희가 또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한티역 앞에 바로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다가 다 궁금하셔서 오시면 제가 질 좋은 코스타리카 따라주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6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짤막짤막하게 한 5, 6분 이내로 해서 전개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두 개는 똑같죠. 아까 저희 부사장님이 이야기 드렸던 거는 같죠. 일단은 수시 핵심적인 사항은 의대인원 증원된 거하고 무전공 선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요거에 대한 걸 제가 이제 저희 요 현장에서 실제로 어머님들이랑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의대인원 증원에 관련된 거에서는 재수랑 반수생 증가 때문에 수능 성적의 변동이 아마 있을 거고, 그 내용이 사실은 6월달에 일정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1월달 초에 최고의 화두는 뭐였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의대인원 증원이었고,
의대 인원 증원에 관련되어 있는 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설 전전날 정도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는. 근데 인원이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꽤 많은 거였습니다. 저희도 예상을 할 때 작년도 정시 컨설팅 중에 뭐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긴 그렇지만 뭐 대한의사협회 그 고위 관계자분께서 저에게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주셨어요. 의대 인원 증가될 건데 아마 1000명 정도일 거다. 1000명 이하로는 용산이랑 협의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한테 아주 좋은 팁이라고 그리고 가셨거든요. 예, 컨설팅 받으러 오신 아버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 인원에서 1200명 내외일 거다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설날 전전날 발표가 난 거는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인원 자체가. 예, 되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때부터 저희는 뭘 걱정을 했냐면 그 정도 인원이 진짜로 이제 물론 확정적이진 않지만 진짜로 늘어난다고 하면 선거가 지나고 나서도 그 인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제가 사실 제일 걱정했던 인원은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현재 올해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는 그 걱정을 했어요. 그 이야기 듣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적 상황에서 봤을 때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의대 약대 아이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뭐 요소가 있겠죠. 그러다 그걸 노렸던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성적이 조금 덜 나와서 생기부 관리가 조금 덜 돼서 의대 약대를 조금 못 가게 된 거고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고려대학교 이과대, 중앙대학교 경경, 중앙대학교 전전 정도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대부분 맞을 거고 어머님도 아마 그런 루트로 아마 뚫고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럴 거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 고려대학교 이과대 얘기를 들었냐면 그렇게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시 시스템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요 체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뒤는 28학년도 이후에 진행되는 입시 시스템은 지금이랑 완전 달라질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 부사장님이랑 이야기할 때 제가 여쭤봤어요. 28학년도 이후에 수능이 변경되는데 결정적으로 탐구 과목에서 지금은 사탐이랑 과탐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리고 학생이 선정해서 과목별로 선택을 하지만 지금 중3부터는 선택하는 과목 자체가 변경이 돼서 영역을 다 해야 되잖아요. 공통과학도 해야 되고 공통사회도 해야 되고 해당 관련되어 있는 1차 문제가 이런 7월달 정도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만들고 있고 대치도 학원의 원장님들 만나봐도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내년도 겨울방학부터 풀 세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 어떤 원장님은 저보고 너 공통사회 네가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식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좀 이렇게 말 길게 왜 이야기 드리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이 입시가 변경되는 형태로 해서 28학년도 입시로 내려가서 세팅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럼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1학년,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꿈이 만약에 의대 약대 라인에 꽂혀 있다라 그러면 변경시켜서 볼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3년 뒤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올 초에 갑자기 의대 인원 증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꼬시지 않아도 학생 스스로가 그쪽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쵸? 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실제로 인원 관련되어 있는 내용 확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 관련 내용이 거의 5월 말에 돼서 나타났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때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수강 신청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2월 말입니다. 2월 말까지 신청 포기를 하고 휴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 세팅을 해야 그 친구들이 올해 3월 달부터 올해 수능을 대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고려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먼저 말씀을 안 드리고 2학년을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올해 대학교 1학년 가 있는 학생들보다 지금 대학교 2학년 애들이 조금 더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학년 애들도 물론 다 재수 반수하겠지만 현재 대학교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확정이 됐고 그쪽 방향 몰려져 있었다라고 하면 그 친구 상당수가 아마 반수를 바로 결정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덜 들어온 겁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반수 자체가. 그럼 걔네가 왜 안 들어왔냐? 인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확정성이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 친구들이 5월 달이 돼서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대학교는 그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현재 대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이 반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 친구들이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 학생이라고 하면 아마도 아카라카나 입실렌티 전에 들어와야 올해 실제로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축제는 다 끝났고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볼 겁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6월 18일 이후에 그 친구들이 1학기 마감을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아실지 모르지만 작년도에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봤을 때도 재수생이랑 반수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실제 수능 인원의 절반밖에 안 됐었어요. 이해되시죠? 상당수 학생들, 반수생들이 1학기 고민을 하고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결심을 하고 기말까지 보고 들어온 사례가 많다고요. 저희 농담삼아 말할 때 아카라카 끝나고 소주 3병 먹고 들어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는 뭐예요?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에서 중앙대학교 그 정도 라인을 올려서 쓰는 숭실대학교 이과 라인 학생들이 아니라 최상위에 있는 의대와 약대 라인을 보는 경우라고 하면 현재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권 정도를 다니는 친구들도 단 넉 달 정도 준비를 해서 현재 나오는 수능의 양태를 준비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약대와 의대를 지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지원된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어디가 지원된 거예요? 지역이 지원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예 그 전형 자체 지원할 자격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오히려 아까 저희 부사장님께서는 여러분들 뭐 별 관계 없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관계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시기를 경기도 서울 아닌 곳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수능을 풀어봤더니 잘 풀려요. 내신 성적이 거의 다 수였어. 웃으셨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 또래인 아버님들이 전화가 오고요. 자기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 거짓말 같지만 제가 전화도 해봤어요. 대학교에다가. 5월 말일 날에 유학 나왔잖아요. 유학이 나온 거에는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입학처에도 전화 걸어봤거든요. 된대요. 되고 성적표도요. 만약에 전교 등수 같은 거 만약에 안 나오고 수음이한가 형태로 나왔다고 하면 학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가 보시면 내신 성적 반영 기준이 나와 있어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뭐 몇몇 학교를 보니까 수는 2등급으로 잡아주고요. 우는 4등급으로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댁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조건은 뭐예요? 원래 서울 사람이 아닌 경우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 드렸지만 거짓말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결국은 재수 반수생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직 들어온 게 전체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 어디에서? 수능에서. 그래서 저는 평가원에서 되게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킬러는 당연히 낼 수 없고 변별을 해야 되니까 의대 인원 증가된 것까지 감안하면 변별을 해야 되겠고 더군다나 지역 인재가 늘어났기 때문에 등급 편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강화해야 되니까 영어를 쉽게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동시에 문제를 또 너무 어렵게 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될까요? 여러분이 평가원 원장이면 문제를 적절하게 내야 되겠죠? 네. 저희 현장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적절하게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수능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절대 쉽게 낼 수는 없어요. 구조적으로. 들어올 애들이 데이터가 좋은 애들만 몰려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기 얼마나 많이 지금 현역 어머님도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고3은 수시를 반드시 고려를 하시고 올해 입시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지역의 학군지이기 때문에 진작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정시로 선한 분도 꽤 많이 계시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고 하면 수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받아 보시고 검토하시고 그리고 한쪽에 대한 날개로 달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되게 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경제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보통 1.8등급 정도까지도 점수가 높아질 거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조금 더 선정적으로다가 2점대까지도 붙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역이들이 그러니까 최저를 좀 낮춰줬으면 모르겠는데 최저가 거의 낮춰지지 않았죠. 예, 그러면 그 친구들 지금 원래 인원이 그 정도 작년도까지 했을 때도 최저 맞추는 게 엄청 어려웠거든요. 인원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 늘어난 인원 전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 예, 그러기 쉽지 않고 성적이 조금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꽤 높을 거고 선발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이상은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정시 일반 전형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수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 설명에 있는데 불구하고 거의 절반 이상에 대한 내용이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수시가 학교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학생의 어떤 전공적 합성이나 계열적 합성에 대한 내용을 뽑는 전형임에 틀림없지만 기존 가이드라인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정시 수능에 대한 내용이 다소 종속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따 뒤에 이제 우리 유학 팀장님께서 얘기하시겠지만 보통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정도 라인, 경기권 쪽에 있는 뭐 수원대학교 그 정도 라인에 있는 성적을 정시로 받는 친구들이면 제가 보내보니까 미국에 있는 뉴욕 주립대 정도 랭킹, 그러니까 그 학교가 랭킹 100위권 정도 학교를 많은데 그 학교를 장학금 받고 가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예,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정도의 합격하는 수능 성적을 가진 친구가 미국의 뉴욕 주립대를 장학금 받고 가더라고요. 꽤 많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이 수능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그쪽에 대해서 연마가 되어 있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제분이 지금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시 같은 경우도 내신 성적 3, 4등급, 3등급 때문에 되게 못했다고 생각하시는데 3등급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3등급은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3%가 3등급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반 등수가 3등에서 7등 이내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3등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물론 7, 8, 9등급은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3, 4등급만 돼도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정도 성적 받으면 미국 뉴욕 주립대 가면 다 장학금 받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 살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천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세팅을 하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고요. 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의대인원 증원에 대한 내용이 단순하게 최상위 의대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아니라 결국은 27학년도까지 입시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고 올해는 그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그 저희 앞에 이야기 드렸지만은 무전공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확대가 되는데 원래 이건 사실은 보통은 이제 그 선진화되는 교육 시스템이면 무전공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이 조금 저희가 현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수학을 애들이 다 같이 하잖아요. 문과, 이과 통합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목에 따라서 편차가 좀 나기는 나지만 확통을 하든 미적을 하든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렇게 다 통합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과 학생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과의 문과 침공이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거든요. 수능에서. 수능의 교차 지원이 굉장히 늘었죠. 그 전까지 통합되기 전까지 교차는 주로 누가 하는 거였냐면 문과 학생이 수학을 좀 잘 본 애가 이과로 교차를 갔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통합되고 나서 거꾸로 이과 쪽에 있는 학생들이 표점 차이 때문에 문과로 넘어와서 예를 들면 상경계열 같은 경우 상위권 대학 상당수가 절반 이상이 이과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시 수능 때 넘어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문과 인원을 차지하는 건데 학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략 그 친구들 성적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적이 더 좋은 친구들이 넘어와서 같은 학교 굴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전공 관련된 그 딜레마는 어떻게 그래요? 전과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부터 전과가 굉장히 쉬워졌죠.
왜 쉬어졌죠? 네, 왜 쉬어졌냐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대학이 편입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자기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학교로 편입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보게 되면. 그래서 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편입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메꾸는 게 굉장히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그게 문제예요. 빠져나가는 인원 메꾸는 게. 그죠? 그러니까 편입을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나마 학교 내부에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게 전과예요. 전과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범대나 의대, 약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열어주면 아이들이 자기가 좀 원하는 전공에 대한 걸 좀 연마를 해서 일정 정도 학점을 맞추고 해당 과의 교수님과 인터뷰를 해서 그러니까 더 동의가 되면 넘겨줄 수 있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걸 더 그 학교 쪽에서는 더 많이 장려합니다. 왜? 최소한 전과를 하면 그 학생이 다른 학교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일단은 요즘에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한 학생 빠지면 1,000만 원짜리인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전과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편입에 대한 요소들을 막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과 학생이 문과로 돌아왔는데 이 학생을 1년 지나고 나서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1학년 한 학기 지나고도 전과가 되는 학교가 있어요. 보통 1학년 지나고 전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5 만점에 4점이 넘어가는 성적을 받은 친구가 인터뷰를 통해서 문과대학에서 공과대학으로 전과가 가능해요. 4.5 만점에 4.6 넘는 거 어렵지 않냐? 요즘에 꼭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1학년 때는 얘네가 전공을 배워요, 안 배워요? 거의 전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넘어갈 걸 다 계산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면서 나는 마치 몰랐다는 것처럼 고개 끄덕이시지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 타임이에요. 그 타임에 무전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무전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죠. 이 무전공 물론 이거를 현재 5,000명 뽑는 학교가 500명을 증원시킨 거에서 무전공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된 건 아니고 5,000명 있는 학교만 그 5,000명 이내에서 5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과에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500명을 만들어서 무전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학교 총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디에서 뽑아야겠구나 생각을 하시겠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생각하는 게. 그죠? 그렇게 하면 누구만 싫어해요? 그 과에 있는 교수님이랑 그 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밖에서 막 화를 내지만 집에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일리가 있어. 그러겠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미 입시가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무전공으로 들여놓은 다음에 받아주는 역량은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쪼갤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뭘 걱정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되게 러시아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희대학교 학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가 러시아 어학과예요. 영통에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러시아 어학과, 로어 노문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점수대가 수능 성적으로 좀 낮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학교별로 쳤을 때. 그쪽에서 인원을 뽑아왔어요. 뽑아서 무전공에 넣고 인원이 10명짜리 학과였는데 만약 7명으로 줄어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올해 수능 때에도 똑같이 그쪽으로 교차가 들어올 수 있겠죠. 뭐만 없으면. 전과를 안 막지만 않으면. 지금 대학교가 무전공으로 뽑고 나서 전과를 막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게 안 막혔단 말이에요. 그럼 무전공으로 들어오는 건 무전공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문과 쪽에 있는 학과들에서 1학년 끝나고 전과는 전과대로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그가 대학교에 학과 하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교육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기 웃긴 얘기이긴 한데 예, 교육 체계적인 입장에서 되게 문제가 되겠죠. 예, 제가 얼핏 들었지만
서울대학교 지금 석사과정에 도어동목과 석사과정 지원자가 없다고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지금 체제적인 형태로 말을 하면 여러분을 대학교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열려있는 게 저희 입장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무전공으로 해서 무전하셔도 되고 무전공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꼬리가 좀 길겠지만 확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돌려가지고 점수가 낮은 과로 선택을 하셔도 괜찮겠죠? 그런 내용들까지 다 고민할 수 있다는, 거기까지 고민한 상태에서 수시에 관련되어 있는 전략을 짜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 말이 많죠. 빨리빨리 할게요. 시간 없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뒤로 다 얘기했어요, 지금. 자, 소시인데 왜 정시에 수능 얘기를 하냐. 이래서 이야기 드린 거고, 28학년도 이후부터 생각이 많지만, 그건 오늘 할 얘기 아닌 것 같아서 안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수능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결국은 변별력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28학년 이전까지 무조건 변별력이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학력고사형 수능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여기서 학력고사 보신 분 아마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쵸? 거의 다 수능 보셨을 거고 저는 학력고사 봤어요. 자, 학력고사는 340점 만점에서 사지선다로 해서 평균 90점을 맞으면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평균 90점이에요. 사지선다인데 지금 수능은 어때요? 오지선다인데 제 손가락 개수 이상으로 틀리면 의대를 가기가 어렵죠?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거예요. 왜? 원래 의도가 그레이드를 나누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고등급으로 등급을 나누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80만 명을 한 명씩 썰었던 학력고사랑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 등급을 나누는 시험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상위, 의대, 약대, 서울대, 고대, 연대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27학년도까지 그렇게 됐고, 여러분들 올해 이걸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저는 수능 중심이 아니라 어차피 소시 중심이니까 소시는 등급이잖아요. 등급이지만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실 때 등급도 보시되, 우리가 또 정시 안 볼 수 없으니까 반드시 100분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내 아이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가 있는지. 또 하나, 지금 상당수가 아마 현역이실 텐데, 자, 6월달 모의고사를 현역인 자녀분이 진짜로 준비를 해서 본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제분들의 중에? 여기 학번지어서 정시로 달리겠다는 친구들 많으니까 그 친구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적이 좋은 친구들, 흔히 말할 때 반에서 3등급 대 정도의 이내에 들어있는 친구들이 보통 공부를 잘하는데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과 같은 소시를 생각을 하고 있죠. 중간고사가 언제 끝났어요? 중간고사가 5월 초, 5월 10일 내외에 끝났죠. 그리고 애들이 다 뭐 했어요? 다 수행했죠. 수행을 2주 했단 말이에요. 수행이 언제 끝났어요? 5월 20일 내외에 끝났어요. 1차 끝나는 게. 우리가 이번에 모의고사 언제 봤어요? 6월 4일날 봤죠? 열흘 정도 남은 상태로 애들이 준비를 하고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6편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판단할 때 여기 되게 그 표본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좀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로 데이터가 좋은 애들 상당수가 현역 애들은 수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달 모의고사를 제대로 준비하고 볼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탐구의 경우는. 그걸 감안하고 세팅을 하셔야 돼요. 진행을 하실 때. 그리고 얘네가 처음 제대로 수능에 대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예요? 9월달이 처음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대학교에 가야 될 학생이 제일 많은 군은 고등학교 3학년 군인데 그 친구들이 수능에 관련되어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딱 한 번이에요.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그걸 보고서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유리해요? 무조건 재수생이 유리해요.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애들을 막 갈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애들은
여러분이 안 갈고서도 이미 충분히 갈려져 있어요. 그죠? 거의 맷돌에 갈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다독여 주셔야지 그 애를 또 갈구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여기 저희 현장에서 제가 이제 저희는 바로 다이렉트로 강의하는 강사들이랑 소통을 다 많이 하고 원장님들이랑 이야기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팅이 되겠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기본이 비문학 변별인데 저희가 문학 쪽에서 변별 그렇게 어렵게 낼 거다라고 한 이야기를 작년부터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올해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서 고전 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전 쪽, 고전 시가 쪽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택에서도 엄매 쪽이 아마 고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의대 쪽을 나누려면 화작이 아니라 엄매예요. 그 의대 쪽을 아예 선택한 대다수의 학생들, 이과 상위권 중에 화작한 친구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엄매 쪽 관련된 내용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저 만약에 제 아이가 지금 고3이면 저 요 내용에 근거해 세팅을 할 거예요. 수학 관련된 것도 기본적으로 미적 자체는 확통이랑 관련된 내용 때문에 거기 자체를 어렵게 내기는 어려웠는데 올해는 예외적으로 수원과 함께 미적 쪽에서도 고난도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킬러는 아니에요. 저희끼리 이야기로는 비킬러입니다. 비킬러. 킬러가 아니다. 비킬러 문제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고급 관련되어 있는 단순하게 연산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원리나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접근할 수 없는 것.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성적이 나오냐 하면 진짜로 원래 공부를 잘했던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잘 돌려놓고 관련되어 있는 정리나 모형에 대한 이론들을 잘 연마했던 친구들하고 그리고 재수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올해 1월달, 2월달에 안 놀고 수원 미적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할 때 정의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한 친구들이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 개념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드릴링이 돼야 성적이 나오는 형태로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양만 드립다 높여서 풀렸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들을 반드시 현재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나 학원이나 학생들한테 반드시 확인을 받아보시면 되게 좋을 거다.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재수생한테도 유리하지만 재수생 안에도 분명히 분화가 생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자, 영어는 원래 1등급 6% 정도를 맞춰서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현역 애들은 6월달에 영어 공부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 뭐 다른 모학원에서는 올해 그 6월달 영어 1등급이 뭐 3%대 이하가 나올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 막 너무 막 그렇게 막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영어는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여름방학 때까지 2달 정도 열심히 하면 웬만큼 데이터 나올 수 있거든요. 1등급 받는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지역 인재 전형 관련되어 있는 걸로 연결되는 경우는 영어 1등급 받는지 2등급 받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올해 영어 1등급 최상위 받는 건 어려울 거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방안들을 꼭 짜셔야 된다. 지금 뭐 3, 4등급 받는 친구들은 좀 그 기본 단어만 열심히 해도 데이터 올릴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시키면 좋겠고 지금 탐구 관련된 거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올해 사탐 쪽으로 넘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올해 1월달, 2월달에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올 친구들 컨설팅을 할 때 2점대 초반 학생들 중에도 이과 학생들 중에도 탐구를 사탐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신 성적이 2점대 초반인 친구들도. 왜? 어차피 자기 의대학 때 안 갈 거면 나머지 쪽 진행을 할 때는 탐구 관련되어 있는 내용 어려운 뭐 화학이나 물리 이런 거 안 하고 자기는 이거 사회문화나 윤사나 뭐 생윤이나 이런 거 돌려도 되지 않냐. 그래서 빨리빨리 돌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3월달 개학하기 전에 돌렸고 상당수의 학생은 아직까지 많이 안 돌렸는데 저희 판단해 볼 때 현재 일반적으로 아까 잠깐 나오긴 나왔었는데 저희 그 보사장님 보여줬던 성적표 보셨죠? 아까 1등급 중 나온 성적표. 그 성적표가 몇 년도 성적표였어요? 22학년도 성적표였어요. 그 성적표가. 근데 올해 우리 25학년도예요. 거기 성적표에 나와 있는 화원에 해당되는 학생 수가 6만 명 넘게 나왔어요. 올해 화원 몇만 명 볼까요? 5만 명 봐요, 안 봐요? 안 보겠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과목들 자체로 인원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거는 제가 판단할 때 6평 결과에서 4등급, 5등급, 6등급, 특히 5, 6, 7등급 학생 상당수는 사탐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4등급부터 7등급까지 구간에 있는 학생들 상당수가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가 사탐으로 넘어가면 이과 쪽 과탐 관련되어 있는 학생은 성적을 정말로 잘 받아야 2등급 대 이내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올해 자제분이 탐구를 과탐으로 세팅한 친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전의 자세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라고요. 진짜입니다. 왜? 작년도에 과탐이 별로 안 어려웠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올해 별로 안 어려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거기에 사탐으로 깔아줬던 친구들이 넘어가요. 그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미 넘길 수 없는 경우면 투자해야 될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4, 5, 6등급의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와서 사탐을 본다 쳐요. 그럼 그 친구들은 정말 사탐 잘 나올까요? 내가 지금 그 생명해가지고 생명 5등급인데 생활윤리로 와서 2등급 받아야지. 쉬워요, 어려워요? 문과 애들이 노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과 애들 공부 못해요? 아니에요. 문과 애들도 유해인들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꾸신다고 하시면 결심이 쓰셨으면 판단 받아보셔서 결심이 쓰셨으면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번 여름에 갈아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성적이 나올 거고 사탐도 문제를 그렇게 쉽게 낼 수는 없는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감안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올해 실패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얘기 드리고 이 내용들은 뭐 변경성이 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왜냐하면 이제 그 서울권 여기 끝이 보통 이제 여대권으로 하면은 뭐 덕성여대나 뭐 서울여대나 동덕여대 그 라인 정도인데 여기 6.3 찍히는 거는 실제로 자사고 학생인데 6.3으로 붙어나 사례가 있어요. 광역 자사고 학생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시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올해는 뭐가 껴 있어요 여기다 지금 무전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갖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전형이 변경된 거나 인원수에 대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산정을 하셔야만 데이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세부적인 걸로 들어갈게요. 자, 어차피 수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학생부 교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종합 관련된 거나 기준이 되는 거는 생계부이기 때문에 생계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맨 위에 나와 있는 미반영 요소도 알고 계실 거니까 빼고요. 그다음 반영 요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세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에 해당되는 창체를 그리고 생계부 맨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동 특성 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일반고들이 그래도 우리가 특목 자사고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창체 쪽보다 세특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선해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일반고는 창체 쪽을 조금 준비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학군지는 조금 다르냐? 제가 이 동네에 있는 학생들 생기고 되게 많이 보는데 별로 안 달라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일반 보면 그렇게 크게 플러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생기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물론 성적에 관련된 요소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특히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들은 일정 가이드를 성적으로 놓고 그 성적대 안에 있는 친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부를 기반으로 보고 그리고 생계부에 대한 내용으로 면접을 보는 거죠. 대부분 학교가. 올해 고려대학교는 면접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생계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내용들을 버리고 대학을 보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생계부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아래 보시면 미반영 요소들 어떻게 녹이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급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독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학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니까 특히 창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율 쪽에 대한 내용에서 많이 녹여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제가 생계부 받아보면 2등급 때 3등급 때 초반인 학생들도 독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별로 안 돼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학년 1학기에도 좀 내용들을 만드셔가지고 자율 쪽에 넣으시던지 아니면은 세특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분화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진로 쪽에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시던지 하셔가지고 착체 쪽을 조금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 만드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제가 상담하고 실제로 해보면 놀랍게도 내신 성적이 2.0에서 2.5등급 받는 학생들이 재수를 되게 많이 해요. 2.0에서 2.5면 무슨 뜻이에요? 반에서 2등 정도 하는 애들이거든요. 1등 아니면 2등을 하면 2.0이 나와요. 2.0에서 2.5등급. 저 정도 내신 성적이 나오면 학교 어디 있을까요? 학교 서울 됐어요? 2.0이면? 어디 있을까요? 학생들이. 그렇게 쓰겠죠.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보면 뭘 다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면접을 안 보는 학교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점수 때문에는 아이들은 거기를 원할 거예요. 실제로는 면접을 보고 싶겠죠. 서울대학교 일반 면접, 연세대학교 재시문 기반 면접 보고 싶지만 양심상 안 쓰는 거예요. 자기 1.5 안 되니까 2점 넘었으니까 그럼 걔네가 어디부터 쓰는 거예요? 올해 이 친구들이 고대부터 썼어요. 작년도에 면접 깔고. 올해 면접 없어요. 고대, 서성한 이대가 면접이 없어요. 그죠? 면접이 없어요. 이 성적 나온 애들 다 어디 쓰고 싶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 쓰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부름을 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재수를 제일 많이 할까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중앙대, 경희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반고에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생각이 거기 안 있는 거예요. 면접을 보지 않는 생기부만 보는 특목고, 자사고에 훨씬 더 유리한 전형으로 세팅되어 있는 학교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는 6장의 카드가 남아있고 수능이 수장 더 남았으니까. 이순신 장군도 12척의 배우 이겼는데 카드 9장인데 하나 안 되겠냐?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이게 학군지인 경우도 그렇고요. 학군지 여기서 저희 집이 송파구인데 차로 여기 대치동까지 딱 15분 걸려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딸이 거기 1학년 학생이어서 올해 3월 달에 학교 설명회를 갔어요. 1학년 총회. 거기 진로부장 선생님이 처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학교 2.0에서 2.5가 거의 재수 많이 한다고. 그 친구들이 왜 재수하냐고 여쭤봤더니 눈이 높아서 재수하는 거래요. 일부분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화가 났거든요. 그런 얘기는 눈이 높아서 그런 얘기는 우리가 여기 파이하우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어머님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학교 진로부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서 2.3을 받았으면 2.3등급을 받은 아이도 성균관대학교에 원서 내서 그 생기부 가지고서 붙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자제분들 생기부 안 받지만 그런 경우도 많고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는 자사특목은 열애로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핵심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성적이 있었어요. 뭐 몇 등급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그 의미 없어요. 크게. 성적은 낮게 나왔더라도 생기부 잘 만들어져 있으면 6등급을 받아도 갈 수 있어요. 다 가진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거를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수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하시면서 생기부에 대한 요소를 빠진 게 있으면 우리가 언제 챙길 수 있어요? 기말고사 끝나고. 그죠? 기말고사 끝나고 학교에서 2주 정도 시간을 줄 거고요. 그리고 7월 말까지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수정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최선을 다해서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한테 남아있는 카드, 수시 6장 카드가 굉장히 소중한 카드예요. 그 내용이. 그거를 올해 12월 달을 겪고 나서 느끼지 마시고 지금 세팅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분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학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입시가 성공하는 것은 현재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남았을 때, 이제 그 기말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교과, 비교과 관련되는 마무리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세특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하셔서, 요즘 학교들은 그 학교 쪽에서 심화 보고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미 나왔거든요. 아이한테 확인해 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심화 보고서를 세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종팁은 과목을 연결시켜서 연계 교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보고서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이과는 3학년 1학기의 과목들이 전부 다 투과목은 성적이 반영이 ABC로밖에 안 되잖아요. 학생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별로 내신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안 됩니다. 대학교에서는 투과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원과목이랑 연결시켜서 심화되는 형태의 보고서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2학년 때 배운 미적에 대한 내용과 투과목을 묶거나 투과목과 투과목을 묶어가지고 과목을 연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게 해주셔야 돼요. 보통 뭐 아주 학교가 관심이 많은 특목 자사고는 그런 내용들을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세팅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고는 거의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여러분이 자제분들은 절대로 생기부를 기획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획돼 있는 학생을 뽑아요, 대학교에서. 기획됐으니까 좀 냄새가 나는데 안 뽑아야지? 한 학교도 그런 학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가 못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어머님들이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그걸 손 놓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끝나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특히 창체 쪽에 대한 내용들로 연결시켜서 세팅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학교 교수님들은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에 창체 쪽에 대한 분반이 꽤 많습니다. 창체 내용이 없을 거예요, 상당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라. 그리고 이제 논술의 기간이 왔죠? 논술을 이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을 보통 6월달 모의고사 성적 보시고 중간고사까지 봤던 내신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기회들이 있는데, 이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논술 학원에 가셔가지고 원장님이랑 실장님보다는 강의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글을 쓰더라도 나중에 원서 쓸 때도 학생의 글을 본 선생님, 학생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가라고 하는 학교를 쓰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 판단을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학불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논술 로또라고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연습 한 해가 붙는 겁니다. 막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논술을 하나 입시 전형으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놓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셔라.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 전체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논술이나 면접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접 대비 같은 경우 여름방학 때 세팅되는 경우는 지금 아마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재시문 기반 면접 관련된 거가 아니면 면접 같은 경우는 아마 여름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거면은 여름에는 최대한 탐구 관련된 거랑 영어가 기초적인 거니까 그 내용들을 열심히 준비시켜셔서 매일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면 스케줄은, 자,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지금은 당연히 그 기말 전까지 내신 중심으로 하시고, 여름방학 이후가 되면 당연히 최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수능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은 일단 7월달 초까지 기말보다 볼 거니까 일단 지금은 기말에 전념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말 전념을 하시고 끝나자마자 바로 수행 관련된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보고서나 발표 관련되어 있는 내용, 특히 문과나 이과나 선택 과목 관련된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하셔라. 그리고 여름방학 이후가 되면은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작성하는 것. 물론 작성은 선생님이 하시는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작성하는 내용을 조금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안 알아보시면 애가 그 전형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 내용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나와 있는 그 기간 아까 그 내용은 저희 아마 앞에서 이만기 부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뭐 약을 팔아야 되니까 맞아 약을 팔면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그 아시는 것처럼 컨설팅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시티즘이라고 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컨설팅을 해서 아이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보고요.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을 해서 교과가 필요하면 교과 수업을 연결을 시켜드려요.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요. 1대1로도 수업할 수 있도록. 저도 강의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저도 거의 20년 넘게 강의를 했고 저도 보기와 다르게 이토스 온라인 출신 강사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꽤 많고 대치동 같은 경우도 이강학원에서 거의 15년 이상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강사들은 거의 다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자기 주도로 공부를 해서 이 내용들을 최대한 일정을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서 붙을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진행할 겁니다. 내용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시면은 그 연락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 끝으로 또 이야기 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제분들은 이미 지옥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내용 체크하셔가지고 그 내용 안에서만 아이가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올해 안에 반드시 좋은 결과 갖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